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1,400원 근처까지도 저도 뭐 비슷하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달러가치 5년 동안 하락할 거라는 정도의 차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특히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금리차가 아주 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환율 관계, 앞으로 환율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5.5%예요, 상한선이.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지금 금리 차가 2%포인트 정도 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 계산할 때요, 이런 기준금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는 국채, 시장금리죠. 그런데 시장금리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과거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가 낮았는데요. 최근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3%고 우리는 4% 정도 되죠. 그래서 뭐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 차이는 크지 않다. 자,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니까요. 우리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은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고 환율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는 돈이 전혀 안 빠져나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과 금융감독원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채권을 얼마나 사고 팔았느냐, 이런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올 7월까지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14조 원을 순매수했죠. 채권 시장으로 오히려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죠. 미국으로 가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온 이유는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주식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한 26%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계 자금이 약 40%예요. 근데 채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 10%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계 자금이 47%고요. 유럽계 자금이 30%나 됩니다. 거의 80% 정도를 아시아계, 유럽계 자금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보다 금리 높죠. 일본보다 높죠. 독일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런 자금들은 우리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리차 하나만 가지고 돈이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환율이 불안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환율이 지금 1,340원까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금리차가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림을 보면요, 제가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 그 다음에 신흥시장에서 달러 지수하고 우리 원달러율을 그려놨는데요. 달러 가치가 오를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 원달러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나 돼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렵거나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요,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한국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2008년에도 그랬고, 작년 10월, 9월 무렵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금융시장가 불안해지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좀 오르고, 지금 우리 환율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400원 근처까지도 저도 비슷하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 보면요, 제가 좀 통계 기법과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VAR 모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 모형은 그 모형 내 변수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시차를 얼마나 두느냐,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미 달러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당 원화로 표시되니까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환율 보면 우리 경제 중국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최근에 보면 위안 달러 환율하고 상당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명목금리 미국이 더 높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금리 가지고 따져보면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우리 환율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오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의 왼쪽 그림은 그 미 달러 지수의 장기 추이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 달러 지수가 103이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달러 지수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거든요. 근데 달러 지수가 85년 9월 플라자를 통해 아주 한번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2000년 IT가 붕괴되면서 한번 떨어졌어요. 최근에 달러 가치가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달러 지수가 작년에 114였었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는 100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서 103까지 올라가서 달러 가치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작년 10월 114 정점으로 지금 하락 추세 최근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대내 불균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IMF마저도 2028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미국 비중 지속적으로 축소라는 겁니다. 앞으로 달러 가치 5년 동안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죠. 예, 그리고 이 달러 가치 하락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외환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지수가 작년 114에서 최근에 100까지 떨어진 이유는요. 외환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5.5% 금리 하에서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머지않아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오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거죠. 외환시장이 이걸 미리서 반영했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보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위안 달러 환율 거의 방향이 같아요. 그만큼 우리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수출 의존도가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2018년에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7%까지 갔어요. 근데 최근에 20%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각국의 실질 실효 환율을 계산하는데요. 거기에 각국의 비중을 주는데 우리 원화 실질 실효 환율 계산할 때 비중을 보니까요. 중국 비중이 무려 34%나 됩니다.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중국 비중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중국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이 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진단들이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세계 경제가 2009년에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중심으로. 근데 2009년 중국 경제는 9%, 10% 성장했습니다. 그때 중국 경제 성장 내용을 보면요.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세계 평균이 그 당시 22%인데 중국은 한때 47%까지 갔습니다. 투자해가지고 중국이 군내지 10% 성장했는데요. 투자해가지고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금 기업이 부실이죠. 은행이 부실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중국 건설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97년 외환위기도 가행 투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건설 관련 기업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GDP 중 건설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업, 부동산은 서비스업에서 부동산입니다. 이 두 개가 차지하는 GDP 비중이 한 16%였어요. 중국은 최근에 한 14% 정도까지 올라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중국의 건설 문제가 중국 경제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중국 경제가 위기까지는 안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고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부실해졌고 은행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성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더라도 극단적인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 않고요. 앞으로 4 내지 5%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금리 차이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하고 우리나라 실질 금리 차가 우리 원달러 환율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림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실질 금리 차하고 그 다음에 환율은 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기 위해서 환율은 그 축을 좀 거꾸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와 미국 실질 금리가 빨간 선으로 그려놨으면 차이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으리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0년 국채 수익률은 뭐 4% 안팎, 뭐 거의 비슷할 건데요.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물가 상승률이 2%대 접어들었고요. 미국은 지금 또 3%거든요.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가요. 이런 것들도 환율 영향에 앞으로 좀 원화 가치 중기적으로만 상승에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도 아까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투자가 저축보다 높으면 경상수지가 적자고요. 저축이 투자보다 높으면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 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가계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미국은 투자가 계속 저축보다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나라는 이 저축이 투자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 차이가 줄어들면서 경상 흑자폭도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합리화하면서 투자율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요. 경상수지 흑자 났는데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98년부터 작년까지 1조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를 했고요. 해외 증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니까 투자 소득 수지라고 그러는데 이자 소득 수지, 이자 배당 소득이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도 뭐 그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나니까요. 최근에 저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뭐 일시적인 상승이다. 뭐 일시적으로 1,400원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저 환율을 결정하는 미국 달러 가치 중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가치 중국이 극단적인 위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의 저 금리를 동결해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금리 차가 커졌습니다만은 명목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 우리 물가가 미국 물가보다 더 낮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다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날 것이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저 금리 동결했다고 뭐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것 아닐 거라는 겁니다. 당분간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텐데요. 이거는 중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마 4분기 중후반 내년 가면서 외환시장은 다시 안정되고 우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